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자존감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그냥 직설적이에요. 사람이 한순간에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음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능력 같은 것도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데 반해서 이 마음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죠. 작년 초쯤에 제가 자존감이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책을 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책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평균보다 뛰어난 그런 재능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뛰어남을 평가하는 지표를 물질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핵심은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다 각자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별로 낮지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존감이라는 책을 구입을 했느냐, 그 이유는 제가 혹시나 자존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뭔가 도움되는 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이제 제가 구매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특히나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존감 같은 이제 마음하고 관련된 부분은 진짜로 말 한마디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기대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저자인 주디스 벨몬트는 심리치료사이자 동기부여가인데 40년간 심리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임과 동시에 인간관계, 일, 건강, 태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법도 딱히 없고 공식적인 진단 결과도 없는 굉장히 고약한 심리질병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독자들의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자 이 책을 집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책에는 10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파트에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이건 좀 신선하고 유용하다라고 싶은 부분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징들과 개선 방법들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이 자존감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은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생각하는 방식. 가령 능력이 없고 인기가 없어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인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실제 생활에 접목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만약 돈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을 읽고 난 지금의 저라면은 제 주변에 저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돈이 많음에 위안을 느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돈이 적은데 나보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를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고방식을 보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다른 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수동적인 언어를 주도적인 언어로 바꾸라는 그런 팁이 있었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책에 나온 예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울렸어 라는 이런 수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울었어 라는 이런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그런 팁이 있는데 괜찮은 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난한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약간 어떤 비평가가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비평가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럼 이 부정적인 의견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끊어내냐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의견에 반박하는 문장들을 만들어서 서로 논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처럼 이렇게 서로 싸움을 붙이라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내 마음속의 비평가가 난 너무 멍청해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 반박 의견, 아니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라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서 서로 이렇게 둘이 싸움을 붙이다 보면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게 된다 라는 그런 팁이 있었습니다.
다른 팁 중에 와닿았던 내용은 버스 승객 시각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각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탄 어떤 버스의 승객들이 하는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버스의 버스기사 역할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승객들이 계속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나는 그냥 목적지까지 간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상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버스 모형이라던가 이런 거를 딱 갖다 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버스 모형을 보면서 나는 버스 기사야 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목적지로 보내버리는 뭐 그런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이 저자가 상담 치료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함과 동시에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이 왜라는 거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이 왜보다는 앞으로는 더 중요한데 이 왜에다가만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왜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질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스마트라는 이런 팁을 하나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행동에 기반한 현실적인 기한이 명시된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이 약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스마트가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내가 좀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건강을 위한 활동, 측정 가능한 뭐 하루 한 끼, 그리고 행동에 기반한 닭가슴살 먹기, 그리고 현실적인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 기한이 명시된 행동 지침에서 한 달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 자존감이란 게 이게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고방식은 커오면서 점점 변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존감이 낮은 사고방식을 가진 데는 주변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뭐 가족이나 교사,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니까 그 의견들을 들은 사람이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주변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바꿔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경험하기만 해도 내가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좀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이 책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존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존중. 이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이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옛날에. 주변에 보면은 가끔 자기 자신을 약간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약간 놀림거리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웃으면 다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만드는 농담은 스스로를 하찮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깎아내려서 놀림거리로 하던 아니면 내 스스로 깎아내려서 놀림거리로 하던 간에 결론은 하찮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땐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약간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가 저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저의 약간 망상 플러스 기대 이런 게 좀 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